유진은 두 손으로 1등석 탑승권을 꼭 쥐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18번째 생일이었고 그 종이 한 장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Cô không đủ 지니고 tiền mua vé 있었다. thường, đừng mơ đến phớt 그것은 lác. Đúng vậy, về 유진의 chỗ mà ngồi dưới 아버지가 đất đi. Tại 딸의 sao các chị lại đối 인생에서 xử với em 가장 như vậy? 빛나는 Vì cô 순간을 nghèo nên im 기념하기 lặng mà 위해 chịu đi. Nhìn cô ta 오랫동안 khóc kìa. 세심하게 계획한 모든 것을 상징했다. 하지만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게이트를 담당하던 승무원은 유진을 한 번, 그리고 탑승권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더니 유진이 난생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짙은 의심과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다. 3분 뒤 탑승권은 유진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겨나갔고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뼈저린 교훈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유진은 낡고 빛바랜 백팩의 어깨끈을 꽉 쥔 채 번쩍이는 대리석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한국을 떠나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성인이 되는 18번째 생일인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뀔 참이었다. 아버지는 이 여행의 모든 디테일을 직접 계획했다.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였다. 딸이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1등석을 예매한 것이다. 유진은 손에 든 종이 탑승권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의 영문 이름, 파리행 비행기 편명 KE357, 좌석 번호 EA, 퍼스트 클래스. 오전 8시 15분 탑승구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9시에 이륙할 예정이었다.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맞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에르메스 가방을 든 여성들, 모두가 이런 고급스러운 대우에 익숙해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평범하고 수수한 청바지, 옅은 분홍색 티셔츠, 코가 다른 낡은 스니커즈, 등에 맨 백팩은 고등학교 내내 메고 다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유진이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우선 탑승줄에 다가섰을 때 그녀는 즉각적인 시선들을 느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어떤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 귓속말을 나눴다. 탑승구를 담당하는 책임 승무원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머리는 잔머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유니폼은 칼같이 각이 잡혀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수석 매니저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이 탑승권을 건넸다. 박 매니저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동작을 멈췄다. 유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탑승권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탑승권 본인 것 맞습니까? 네, 맞아요.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제게 사주신 거예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하지만 박 매니저는 마주 웃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탑승권을 뒤져보고 바코드를 꼼꼼히 살폈다. 신분증이나 여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유진은 백팩에서 지갑을 꺼내 여권을 건넸다. 박 매니저는 여권의 영문 이름과 탑승권의 이름을 대조했다. 철자는 완벽히 일치했지만 매니저의 표정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 뒤 무전으로 다른 직원을 호출했다. 유진은 백팩을 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유진의 뒤로 줄을 서 있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불만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박 매니저는 탑승권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두 직원은 동시에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학생. 박 매니저가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 탑승권이 정말 정상적인 경로로 발권된 게 맞습니까? 유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네, 맞아요. 원하시면 제 휴대폰으로 항공사 예약 확인 이메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유진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공식 항공사 앱에 예약 확인 화면을 열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완벽했다. 하지만
박 매니저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화면은 요즘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짜 캡처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조작이라니요. 진짜예요. 제 이름으로 된 게 맞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박 매니저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아빠는 안 오셨어요. 저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생일 선물이니까요. 박 매니저는 옆에 선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은 명백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런 뻔한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학생, 내가 분명하게 말할게요. 박 매니저가 목소리를 깔았다. 이 탑승권은 당신의 수준이나 프로필과 전혀 맞지 않아요. 1등석은 아무나 타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이 탑승권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당신을 비행기에 태울 수 없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승객들이 이제 대놓고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라니까요. 유진이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쓰며 주장했다. 박 매니저는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탑승하려면 유효한 탑승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녀는 허공의 종이를 흔들었다. 난 이게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네요. 그럼 전산 시스템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유진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요. 박 매니저는 마지못해 앞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모니터를 쳐다보던 그녀가 이내 눈을 치켜뜨며 혀를 찼다. 시스템에 예약 기록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결제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예약일 수도 있으니까요.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비정상적인 경로라니.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박 매니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엔 충분히 큰 목소리였다. 학생, 당신이 이 탑승권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확인되지 않은 불법 탑승객을 1등석에 태웠다가 내 직장을 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유진의 명치에 날아든 주먹과도 같았다. 불법 탑승객.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명품 코트를 입은 사람들은 유진을 동정하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싸늘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유진을 변호해 주려 서지 않았다. 박 매니저는 유진의 손에서 탑승권을 획 낚아챘다. 유진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승무원은 유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 찍! 그녀는 탑승권을 정확히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탑승구의 정적을 갈랐다. 유진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두 동강 난 탑승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져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인가? 자, 끝났습니다. 박 매니저가 찢어진 조각들을 데스크 옆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문제 해결됐네요. 지금 제 탑승권을 찢으신 거예요? 유진이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비정상적인 위조 탑승권을 폐기한 겁니다. 박 매니저가 차갑게 정정했다. 우리 항공사는 이런 식의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들은 유진이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양 슬금슬금 물러섰고, 어떤 이들은 도와주기는커녕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비싼 시계를 찬 중년 남성이 옆에 선 아내에게 작게 말했다. 어린 학생이 불법 티켓으로 1등석을 타보려다 걸렸구만. 쯧쯧,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아내가 대답했다. 어휴, 꼴의 1등석은 타보고 싶었나 보지. 불쌍하기도 해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박 매니저를 보고, 탑승권이 버려진 쓰레기통을 보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유진이 애써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진짜였다고요. 우리 아빠가 정당하게 사주신 건데 당신은 그걸 찢을 권리가 없어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차고 넘칩니다. 박 매니저도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다.
나는 이 게이트의 총책임자고 의심스러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의무가 있어요. 시스템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셨잖아요. 유진이 목이 메어 소리쳤다. 제 예약이 거기 있다고요. 전사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전에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으니까. 박 매니저의 표정은 철벽 같았다. 그리고 설령 전산이 맞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1등석을 탈 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네요.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당신은 1등석을 탈 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진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뼛속 깊이 새겨지는 굴욕감이었다. 단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메고 있는 낡은 가방, 평범한 겉모습 때문에 철저히 평가당하고 등급이 매겨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비참함이었다.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유진이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물었다. 말해봐요. 1등석에 탈 수준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데요? 박 매니저는 흠칫 놀랐다. 1초 정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재빨리 특유의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여기서 당신과 실랑이 할 시간 없습니다. 유효한 탑승권이 없으니 탑승은 불가합니다. 다음 분. 그녀는 유진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을 향해 손짓했다.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값비싼 시계를 찬 중년 남성이 유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매니저 앞으로 다가갔다. 유진은 줄이 계속 줄어드는 동안 통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힐끗거리거나 아예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박 매니저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항의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곳에서 철저히 투명인간이었고 혹은 그저 치워버려야 할 불쾌한 문제거리일 뿐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이 여행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른다. 사치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로 준비한 1등석이었다. 그런데 저 매니저가 그 모든 마음을 찢어발긴 것이다. 아니, 절대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진은 돌아서서 공항 중앙에 위치한 항공사 메인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곳에는 2명의 직원이 있었다. 단발머리를 한 젊은 직원이 유진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친절하게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진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다. 탑승구 매니저님이 제 탑승권을 찢어버렸어요. 가짜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직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찢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1등석에 탈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 티켓을 찢어버렸어요. 젊은 직원은 옆에 앉은 선배 직원과 당황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일단 고객님 성함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유진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명의로 정상적인 예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EA 좌석 1등석이요. 결제도 다 되어 있고요. 유진은 벅차오르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 여기서 탑승권을 재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저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문제는 탑승구 책임 매니저에게는 승객 탑승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게이트에서 탑승을 거부당하셨다면 저희 데스크에서는 권한을 넘어 임의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수가 없다니요. 유진은 다시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제 티켓이 진짜라고 확인하셨잖아요. 알죠. 압니다만. 직원은 명백히 난처해하며 대답했다. 저희에겐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습니다. 게이트 매니저의 최종 결정은 말 그대로 최종입니다. 기술적인 전산 오류가 완벽히 증명될 때만 번복할 수 있어요. 오류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가 정당한 티켓을 그냥 찢어버린 거라고요.
이해합니다만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매니저님이 보안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쓰면 그건 매뉴얼상 정당한 조치가 되어버립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요? 전 신분증도 보여줬고 공식 앱 예약 내역도 다 보여줬어요. 전산에 다 있잖아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공식 컴플레인을 접수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해서 본사 관리팀에 넘길게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해결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죠? 유진은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여행은 어떻게 가요? 정 급하시다면 자녀 좌석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른 티켓을 새로 구매하시는 방법이.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을 바라보았다. 티켓을 새로 사라고요? 저한테 당장 파리행 1등석을 결제할 수천만 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빠가 주신 생일 선물이었다고요. 제게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든 선배 직원이 다가왔다. 학생, 진심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네요. 게이트의 결정이 최종입니다. 게이트의 결정이 최종입니다. 그 문장이 유진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맴돌았다. 유진은 두 여직원을 바라보다가 저 멀리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꼿꼿하게 서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방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소중한 꿈을 짓밟아 놓고도 저토록 평온할 수 있다니. 유진은 데스크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혼자였다.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리고 18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티켓이 아니었다. 문제는 자신이었다. 그 사람들의 눈에 유진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일 뿐이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증거를 보여주든 어떻게 증명하려 하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생각하는 1등석의 탈만한 겉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은 것이다. 유진은 다시 탑승구 근처로 걸어갔다. 왜 다시 돌아왔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억울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서였을까? 그녀는 방 매니저와 탑승줄에서 멀리 떨어진 벤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무릎 위에 낡은 백팩을 올려놓고 끌어안으며 자신을 최대한 작고 투명하게 만들려 했었다. 하지만 투명해지기엔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진을 흘끔거렸다. 대놓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경멸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쯧쯧, 요즘 애들은 어떻게든 편법을 써보려고 난리라니까. 한 중년 여성이 일행에게 말했다. 수석 매니저가 눈썰미가 좋아서 다행이지. 저런 근본 없는 애랑 1등석에 같이 탈 뻔했잖아. 유진은 눈을 질끈 감고 그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30분 전 아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우리 딸 비행기 탔어? 즐거운 여행하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매 초마다 행복을 누리렴.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한 딸이니까. 유진은 목이 콱 메어왔다. 아빠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빠가 그토록 사랑으로 준비한 선물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고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아니,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아빠의 행복한 하루까지 망칠 수는 없었다. 유진은 휴대폰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어 전광판의 시계를 보았다. 탑승 마감까지 20분 남았다. 그 시간이 지나면 비행기는 문을 닫고 그녀만 남겨둔 채 파리로 떠날 것이다. 유진은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봐야 했다. 게이트 근처 벽면에 붙어있는 공항 내부 인터폰이 눈에 띄었다. 안내판에는 항공사 중앙고객지원센터 내선번호 4500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네,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탑승구 매니저가 제 탑승권을 찢어버렸어요. 정상적인 티켓인데 가짜라고 우기면서요. 비행기가 곧 떠나요. 센터에서 어떻게 조치해 주실 수 없나요? 비행기 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KE357편. 파리행이요. 수화기 너머로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유진 고객님 명의로 활성화된 예약이 있네요.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럼 제가 탑승할 수 있게 그쪽 게이트에 연락 좀 해주세요. 고객님, 안타깝지만 게이트 책임 매니저가 이미 탑승을 거부했다면 저희 지원센터 직원들에게는 그 결정을 강제로 번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본사 운항통제센터의 임원급 책임자에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상황은 알겠는데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저희 쪽에서 당장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뚜 전화가 끊어졌다. 유진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시계를 보았다. 15분. 그녀는 절박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태블릿 PC를 들고 지나가는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다른 직원을 발견했다. 저기요. 유진이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저 좀 도와주세요. 매니저가 제 티켓을 찢었는데 진짜 티켓이에요. 카운터에서도 확인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발요. 남성 직원은 그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메인 카운터에서도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다면 저 같은 평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학생,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유진은 텅 빈 통로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이제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탑승구를 쳐다보았다. 박 매니저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승객들의 탑승을 돕고 있었다. 방금 전 한 소녀의 가장 소중한 꿈을 난도질해 놓고도 티끌만한 죄책감조차 없어 보였다. 이윽고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파리행 KE357편 탑승 마감 안내입니다. 미탑승 승객께서는 지금 즉시 42번 탑승구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단 10분. 유진은 기어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뜨겁고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비행기는 내 것인데 저 1등석 좌석은 아빠가 나를 위해 세심하게 고른 내 자리인데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겉모습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단축 번호를 눌러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동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빠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 딸. 벌써 비행기 탔어.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무슨 일이 좀 생겼어. 수화기 넘어. 아빠의 숨소리가 1초간 멈췄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아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아닌 듯했다. 무슨 일이야, 유진아.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유진은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를 썼다. 네, 탑승권이 찢어졌어. 정적. 그게 무슨 소리야? 찢어지다니? 탑승구 매니저가 공항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어. 왜? 가짜 티켓이래. 나 같은 겉모습을 하는 1등석을 탈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아빠가 깊고 차분하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감정을 극도로 통제하는 소리였다. 신분증이랑 여권은 보여줬고, 예약 확인증까지 다 보여줬어. 그런데 안 믿었어. 메인 데스크에도 갔는데 전산에는 정상적으로 예약이 확인되지만 게이트 매니저의 결정이 최종이라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대. 알았다. 아빠가 말했다.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다정한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라 거대하고 묵직한 권력을 다루는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비행기 이륙까지 얼마나 남았니? 유진이 시계를 보았다. 10분도 안 남았어. 방금 마지막 탑승 방송 나왔어. 편명이 어떻게 되지? KE357편. 파리행. 너 지금
그 탑승구 앞에 있니? 응. 아빠, 말 잘 들어, 유진아. 아빠의 목소리는 유진이 평생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차분하고 압도적이었다. 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탑승구 앞에서 기다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 있어. 하지만 아빠, 비행기가 곧, 그 비행기, 너 안 태우고는 절대 못 뜬다. 아빠가 쇳덩이 같은 확신을 담아 말했다. 아빠 믿지? 거기 가만히 있어. 알았지? 응. 유진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그 매니저 이름이 뭐니? 유진이 고개를 돌려 게이트 쪽을 보았다. 박 매니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미영, 수석 매니저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어. 알았다. 이제 전화 끊고 기다려.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돼.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유진은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아빠가 뭘 어쩌겠다는 걸까?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클레임이라도 걸겠다는 건가?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 비행기 문은 몇 분 뒤면 닫힐 텐데.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탑승구 앞대기 구역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했고 박미영 매니저는 게이트 문을 닫기 위해 최종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그저 기다렸다. 1분, 2분, 3분이 흘렀. 그 순간 공항 전체에 쩌렁쩌렁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알려드립니다. 인천 발파리행 K357편의 탑승 절차가 본사 운항통제센터의 긴급 명령으로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반복합니다. K357편의 모든 탑승 절차를 일시 중지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에서 다음 지시를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주변 통로를 걸어가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천장의 스피커를 올려다보았다. 몇몇은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탑승 보류라고? 갑자기 왜? 한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설마 누구 때문에? 한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벤치에 앉아있는 유진을 은밀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탑승구에서 쫓겨난 저 학생 말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귓속말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다. 이번에는 경멸이나 조롱의 눈빛이 아니었다. 호기심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박미영 매니저의 움직임이 딱 굳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앞에 모니터를 보더니 키보드를 다급하게 두드렸다. 미간이 좁혀졌다. 탑승구 위에 떠있던 탑승 마감 중이라는 글씨가 붉은색의 K357편 탑승 전면 보류로 바뀌며 번쩍거렸다. 어디선가 다른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선배님,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탑승이 홀드된 거예요? 나도 몰라. 박 매니저가 명백히 당황한 기색으로 소리쳤다. 기장이나 관제탑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전산이 잠겨버렸어. 이게 대체 무슨... 직원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선배님, 여기 시스템 로그 좀 보세요. 본사 운항통제센터 및 VIP 총괄부서 다이렉트 명령이라고 떠 있는데요. 본사 총괄부서. 박 매니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비행기나 승객 명단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탑승교 브릿지를 통해 비행기로 들어가던 승객들이 영문을 모른 채 게이트 밖으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닫히려던 탑승교 문이 다시 열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짜증 섞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탑승을 막는 거예요? 박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이유를 모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본사 운항통제센터의 직접 명령. 아빠와 통화한 지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매서운 속도로 복도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가슴에는 항공사 본사 임원진 및 감사팀을 나타내는
특별 비표가 달려 있었다. 한 남자는 서류철을, 다른 남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승객들을 가로질러 박미영 매니저의 데스크로 직진했다. 가장 앞에 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의 본사 총괄실장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매섭게 외쳤다. 본사 감사팀에서 전면 재조사를 끝낼 때까지 단 한 명의 승객도 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박 매니저가 깜짝 놀라 눈을 껌벅였다. 당신이 이 탑승구의 총책임자인 박미영 수석 매니저입니까? 실장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박 매니저가 자세를 고쳐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는지 실장은 목에 건 사원증을 거칠게 보여주었다. 본사 운항통제센터 총괄실장입니다. 지금 이 게이트에서 심각한 사내 규정 위반 및 VIP 승객 모욕 사건이 발생했다는 본사 직통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탑승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보고라니요. 무슨 보고 말씀이십니까? 실장이 옆에 선 직원의 태블릿 화면을 넘겨받아 박 매니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정당한 경로로 발권된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이 그 어떤 매뉴얼이나 기술적 근거 없이 매니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파기되었다는 보고서입니다. 피해 승객 서유진님. 박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실장이 고개를 돌려 대기 구역을 살폈다. 서유진 승객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유진은 덜덜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제가 서유진입니다. 실장은 유진을 한번, 그리고 박 매니저를 한번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시 상황을 철저하게 재구성하겠습니다. 박 매니저는 입을 뻥끗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비행기가 멈춘 것, 이 거대한 인천공항의 한 구역이 완전히 마비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건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가진 아빠의 딸인지 그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참이었다. 실장은 서류철을 열어 게이트 데스크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게이트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구경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었다. 서유진 승객님, 실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유진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데스크 앞으로 걸어갔다. 수십 명의 눈동자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혀를 차고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이 물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1등석 탑승권으로 체크인을 하려고 했어요. 박 매니저님께 탑승권과 여권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매니저님은 저를 의심하시더니 다른 직원과 귓속말을 나누고는 제 티켓이 가짜라고 단정 지으셨어요. 아빠가 사주신 생일 선물이라고 공식 앱에 확인 메일도 보여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한순간 떨렸다. 그러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탑승권을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박 매니저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실장님, 저는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명백히 보였고 저에게는 규정상 그것을 차단할 권한이, 매뉴얼은 승객의 문서를 파기하기 전 본사 전산망을 통한 교차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박 매니저의 말을 매섭게 잘라내다. 당신 탑승권을 찍기 전에 시스템 확인을 제대로 거쳤습니까? 박 매니저가 더듬거렸다. 확인했습니다. 예약이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뭡니까? 그게 매치가 안 되어서요. 승객의 인상차기가 1등석과는 전혀.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인상착의가 1등석과 어울리지 않는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방 매니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주변 승객들의 입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블릿을 든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며 실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예약은 지난주 목요일에 활성화되었습니다. VIP 법인카드로 결제 완료되었으며 위조 흔적은 전혀 없는 100% 정상 발권 티켓입니다. 명의자 서유진, 파리행 1등석 2A 좌석.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실장이 다시 방 매니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대체 왜 정상적인 승객의 유효한 탑승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겁니까? 제 생각엔 의심스러웠단 말입니다. 방 매니저의 목소리가 쥐어짜듯 기어들어갔다. 요즘 편법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그저 항공사를 보호하려고. 당신 생각에요? 실장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본사의 확인도 하지 않고 매뉴얼도 무시하고 상부 보고도 없이 오직 당신의 개인적인 편견만으로 승객을 사기꾼 취급하고 티켓을 찢어버린 겁니까? 방 매니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성, 아까 유진을 보고 불쌍하기도 해라라며 조롱했던 여성이 남편의 팔을 찌르며 속삭였다. 여보, 그럼 이 비행기가 멈춘 게 진짜 저 여학생 때문이라는 거야? 남편이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학생 말이 처음부터 다 맞았던 거야. 충격적인 사실이 군중들 사이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진을 향했던 시선은 이제 명백한 죄책감과 불편함으로 바뀌어 있었고 박 매니저를 향해서는 싸늘한 질책이 쏟아졌다. 실장이 유진에게 물었다. 학생, 탑승권 미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시도를 했습니까? 네, 유진이 대답했다. 항공사 메인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직원들이 전산에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게이트 책임자의 결정이 최종이라 자신들은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전화를 건 겁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한테요. 그냥 제게 일어난 억울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유진을 뒤에서 혀를 차며 무시했던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은 이제 눈을 내리깐 채 사람들의 뒤편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실장은 탑승구를 빙 둘러싸고 있는 승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공항 전체가 울릴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확실히 밝혀둡니다. 오늘 파리행 K357편의 이륙이 전면 보류된 이유는 우리 항공사의 직원이 정당한 승객의 탑승을 매우 부당하고 모욕적인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정적. 실장이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게이트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뒤척였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없습니까? 실장이 다그쳤다. 상황을 보아하니 수십 명이 이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마침내 맨 뒷줄에 있던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다 봤슈. 저 앳된 학생이 티켓을 보여줬는데 매니저가 다른 직원이랑 수군거리더니 갑자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티켓을 북북 찢어버리더라고. 학생이 억울해서 울먹이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아무도 돕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이 뼈있는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야, 다들 저 학생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으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티켓이 가짜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거지 뭐. 무엇을 근거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었다. 근거는 없었다. 오로지 보이는 겉모습뿐이었다. 실장은 다시 방 매니저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정상적인 1등석 승객의 티켓을 권한 없이 파기했고 승객에게 대중적인 모멸감을 주었으며 우리 항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알량한 편견 때문에 현재 이 비행기의 이륙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저는 단지 회사 규정을, 당신의 임무는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이지. 승객의 겉모습으로 등급을 매기고 판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일갈이 공항 통로에 쩌렁쩌렁 울렸다. 겉모습.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속으로 찔끔했다. 모두가 박 매니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저렇게 수수한 옷을 입은 어린애가 1등석을 탈 리가 없다고. 이제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천박한 편견과 민낯을 강제로 마주해야만 했다. 실장은 태블릿을 덮었다. 박미영 수석 매니저. 당신은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본사 징계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받게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박 매니저의 다리가 풀리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실장님, 제발 한 번만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다른 직원이 게이트를 인수인계할 겁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박 매니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짐을 챙겨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비참하게 데스크에서 쫓겼다. 실장이 유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90도에 가까운 깍듯한 인사였다. 서유진 승객님, 항공사를 대표하여 겪으신 끔찍한 모욕에 대해 뼈저리게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탑승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절차를 다시 세팅하여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1등석에 모시겠습니다. 유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일어난 이 폭풍 같은 상황을 머릿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는 겁니까? 실장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서유진 승객님께서 무사히 1등석 EA 좌석에 탑승하시어 출발 준비가 완벽히 끝나는 즉시 비행기는 이륙할 것입니다. 결코 부당하게 거부당해서는 안 되었던 승객이니까요.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 거대한 여객기는 오직 유진을 위해 멈춰선 것이며 유진이 자리에 앉아야만 떠날 수 있다는 것. 군중들은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항공사의 행정 처리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공개적인 교정이었고 오만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뼈아픈 참교육이었다. 유진은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가운데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박 매니저가 울먹이며 짐을 챙겨 떠나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일행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3명의 중년 남성이 매서운 발걸음으로 탑승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가운데 앞장선 남자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빠, 유진을 발견한 남자의 굳은 표정이 1초 정도 따뜻하게 풀렸다. 하지만 딱 1초뿐이었다. 그는 군중을 가르고 들어와 딸의 곁에 섰다. 크고 단단한 손으로 유진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괜찮니? 유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 아빠와 동행한 정장 차림의 남성 중 한 명이 나섰다. 항공사, 지주회사 경영전략실에서 나왔습니다. 사태 해결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운항통제실장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깍듯하게 인사를 올린 뒤 유진의 아빠를 쳐다보았다. 서진우 대표님. 실장이 호칭을 불렀다. 그 이름에 실장의 태도가 왜 이토록 필사적이었는지, 비행기가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몇몇 승객들의 입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뉴스와 경제지에서나 보던 거대 기업의 총수 혹은 항공사의 대주주 격인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유진의 아빠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실장을 한번 보고 멀리서 쫓겨나듯 걸어가고 있는 박 매니저의 뒷모습을 한번 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내 딸이 15분 전 울면서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탑승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딸의 18번째 생일을 기념해 선물한 티켓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 공항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쥐 죽은 듯 조용한 군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대표님, 이미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장이 진땀을 빼며 대답했다. 매뉴얼 위반자를 즉각 직위 해제했고 서유진 따님을 최고 예우로 1등석에 모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에 감사하죠. 아빠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건 내 딸을 억지로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딸은 누군가로부터 진실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 딸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기어이나 같은 나비가 이곳에 직접 나타나 이 난리를 피워야만 했다면 이 사회는 무언가 대단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환멸이 묻어 있었다. 우리 유진이는 오늘 18번째 생일을 맞은 성인입니다. 혼자 공항에 오게 한 건 스스로 이 멋진 세상을 경험하고 헤쳐나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1등석을 끊어준 건 불을 과시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기를 바라는 아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유진을 애틋하게 바라보더니 다시 승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아이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의심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었죠. 왜입니까? 완벽한 침묵. 여러분은 그저 이 아이의 겉모습, 입고 있는 옷, 메고 있는 낡은 가방만 보고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량품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짙은 쓰라림이 배어났다. 문제는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찢어버린 건 내 딸의 존엄이었습니다. 아까 유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뻔했던 백발의 할머니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다. 동행했던 경영전략실 임원이 나섰다. 대표님, 본사 차원에서 게이트 매뉴얼과 직원 서비스 교육을 원점에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 텐데요. 아빠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운항통제실장을 보았다. 오늘 이 사건의 모든 경위가 담긴 상세 감사 보고서 내 책상 위로 올리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빠는 마침내 유진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지었다. 딸, 이 여행 계속할 거니? 유진은 아빠를 보다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기다리며 서 있는 거대한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아침 내내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하게 흘러나왔다. 응, 갈 거야. 그래, 네가 원래 가려던 길을 당당하게 가렴. 아빠가 실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내 딸의 탑승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새롭게 교체된 직원이 탑승 데스크를 열자 주변의 승객들은 이제야 완벽하게 상황을 깨달았다. 비행기를 멈춰 세운 엄청난 권력, 이 모든 대소동,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비행 지연,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근본 없는 애라고 무시했던 소녀의 배경 때문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얄팍한 편견이 자초한 결과였다. 비웃던 자들은 눈을 피했고 혀를 차던 자들은 숨을 죽였다. 소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지었던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지연 사태의 원인은 명백히 그들의 오판 때문이었다. 처음에 유진을 깎아내렸던 명품 코트의 여성이 주뼛거리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학생, 아까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섣불리. 유진은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분노도 없었지만 용서도 없는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고개를 돌렸다. 아빠가 딸의 어깨를 다시 감싸 안았다. 가자. 그들이 게이트를 향해 걸어갈 때 한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학생 전화 한 통에 공항 전체가 마비된 거잖아. 그러게.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 학생을 사기꾼 취급했으니. 아빠는 탑승교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유진과 마주섰다. 유진아,
아빠는 내 18살 첫 여행이 완벽하길 바랐어. 시작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돼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가 왜 미안해. 하지만 네가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선 안 되는 거였어. 유진은 아빠를 보며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조금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 말 믿어줘서 고마워, 아빠. 아빠가 딸을 꽉 끌어안았다. 언제나. 세상 모두가 안 믿어도 아빠는 영원히 내 편이야. 잠시 후 몸을 뗀 아빠는 조심스럽게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자, 이제 가. 내 비행기야. 이 여행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리렴.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서유진 승객님, 이제 탑승하셔도 좋습니다. 유진은 아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다. 아빠는 든든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유진은 백팩을 고쳐 메고 탑승교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좁고 긴 탑승교를 걷는 동안 유진의 낡은 스니커즈 발소리가 적막한 통로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등 뒤로는 수십 명의 시선이 따라오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녀를 섣불리 재단하고 깎아내리고 1등석에 탈 자격이 없다고 단정지었던 자들의 시선. 이제 그들은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었다. 유진을 맞이하는 1등석 전담. 승무원은 허리를 깊이 굽히며 완벽하게 훈련된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서유진 고객님. 1등석 좌석은 오른쪽입니다. 이에 이 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진은 오른쪽으로 꺾어 퍼스트 클래스 캐빈으로 들어섰다. 최고급 아이보리색 가죽으로 덮인 널찍한 좌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장해주는 고급스러운 칸막이. 아빠가 설레는 얼굴로 설명해 주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 쪽 A 좌석에 도착해 머리 위 선반에 낡은 백팩을 집어넣고 푹신한 좌석에 몸을 였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부드러웠으며 넓었다. 하지만 유진은 편안함 대신 지독한 무거움을 느꼈다. 잠시 후 탑승이 지연되었던 일반 승객들이 눈치를 보며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다. 일시간의 지연에 대한 피로와 긴장감이 기내를 맴돌았다. 아까 백발의 할머니가 1등석 구역을 지나가며 유진을 힐끗 보았. 무언가 사과의 말을 건네고 싶은 눈치였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이코노미석으로 걸어갔다. 유진에게 헛소리를 늘어놓았던 서류 가방. 남성도 유진의 자리를 지날 땐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린 채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지나갔다. 조롱을 일삼던 명품 코트에 여성 역시 1등석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숨어들었다. 모두가 자신들의 민낯이 부끄러워 도망치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은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비행하기에 더없이 맑고 눈부신 날씨였다. 하지만 유진의 속은 짙은 먹구름이 낀 듯 복잡했다.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고 비행기의 육중한 문이 닫혔다. 기내 안전방송이 흘러나오고 1시간이나 지연되었던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1시간의 지연. 모든 것이 유진 때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진을 향해 가해진 폭력적인 편견 때문이었다. 유진은 눈을 감고 아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비행기, 너 안 태우고는 절대 못 뜬다. 아빠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왜 비행기는 멈출 수 있었을까? 인천공항의 탑승이 홀드되고 본사 임원진이 땀을 쥐며 달려오고 그 오만하던 매니저가 한순간에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유진의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유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을 말했다. 유진의 티켓은 단 한 번도 가짜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이 진실을 들어준 이유는 그녀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빠가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거물이었기 때문이다. 18살 생일 선물로 주어진 그 종이 탑승권 뒤에는 닫힌 문을 부수고 거대한 시스템을 멈춰 세우고
타인의 길을 강제로 열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과 권력이 배경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유진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유진은 뼛속 깊이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서진우 대표의 딸 서유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운 좋게 1등석 티켓을 얻게 된 수수한 소녀 유진이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탑승권은 영원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을 것이고 그녀는 공항 한복판에서 사기꾼으로 몰려 조리돌림을 당했을 것이며 비행기는 그녀의 억울한 눈물을 뒤로 한 채 정시의 파리를 향해 날아갔을 것이다. 아무도 멈춰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도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의 상처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했다. 유진은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다. 지면이 멀어지고 거대했던 공항이 장난감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새하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날아오르고 있었다. 아빠가 사랑으로 준비한 완벽한 선물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18년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씁쓸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내가 누구를 아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이름표에 따라, 내가 가진 권력의 크기에 따라 내 존재 가치가 매겨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 현실은 철저히 그 공식대로 돌아갔다. 유진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은 건 그녀가 권력자의 딸임이 증명된 순간부터였다.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부모를 두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을 열어줄 이름표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겉모습만으로 평가당하고 억울하게 내쳐지고 쓰레기통에 처박힌 티켓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비행기들은 그들을 남겨둔 채 아무렇지 않게 이륙하고 있지 않을까. 비행기가 순환고도에 진입했다. 고급스러운 샴페인 잔을 든 승무원이 다가왔다. 유진은 옅은 미소로 정중히 거절한 뒤 휴대폰을 꺼내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무사히 이륙했어. 오늘 정말 고마워. 사랑해. 아빠. 금세 답장이 왔다. 우리 딸. 마음껏 즐기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유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덮었다. 그래. 그녀는 1등석을 탈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티켓의 정당한 주인이었고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 그 당연한 사실만으로는 그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18살 생일에 배운 가장 쓰고도 쓰라린 교훈이었다. 여객기는 구름의 바다를 가르며 파리를 향해 고요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창밖의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눈부시게 빛났다. 반면 기내의 공기는 무거웠다.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각자의 부끄러움과 편견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EA 좌석에 조용히 앉은 유진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비행은 무사히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상을 티 없이 맑게만 바라보던 18살 소녀의 순수함은 그 탑승권이 찢어지던 순간 이미 함께 찢겨 공항 바닥에 남겨졌다. 최고급 샴페인도, 1등석의 푹신한 좌석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사과도 그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 유진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